이정후, 샌프란시스코의 기대를 짊어진 남자 1억 달러 투자의 진가를 증명할 2026 시즌. 실버슬러거 후보에서 빠진 아쉬움, 그리고 남은 과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2025 시즌 실버슬러거 후보 명단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뼈아픈 현실을 남겼다. 팀의 핵심 타자들 중 단 한 명, 3루수 맷 체프먼만이 후보에 올랐다. 1억 달러 계약의 주인공 이정후를 비롯한 주축 타자들이 모두 제외된 것은 구단의 공격력 보강 전략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자이언츠는 2010년대 초반 월드시리즈 3회 우승 이후 줄곧 빈약한 타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오라클 파크의 넓은 외야와 차가운 바닷바람은 투수에게는 천국, 타자에게는 지옥이었다. 매 시즌 강력한 마운드에도 불구하고 득점력 부재는 팀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남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단은 대형 계약과 트레이드에 과감히 나섰고, 그 상징이 바로 2024년 이정후와의 6년 1억 1,300만 달러 계약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25년 실버슬러거 명단에서 그의 이름이 빠졌다는 사실은 여전히 자이언츠 타선이 미완의 프로젝트임을 상기시킨다. 이정후 영입, 샌프란시스코의 야심찬 변화의 시작. 2023-2024 오프시즌, 샌프란시스코는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중견수 포지션은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모두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 좌타자들의 타율이 심각하게 낮아 팀 타선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다. 오라클 파크의 특성상 우타자들이 홈런을 치기 어려운 구장이기에 좌타자들의 활약이 더욱 중요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후는 샌프란시스코가 찾던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KBO 리그를 평정하며 두 차례의 타격왕과 MVP를 차지한 그의 경력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특히 그는 높은 컨택 능력과 뛰어난 선구안, 그리고 안정적인 외야 수비 능력을 겸비한 선수였다. 좌타자로서 반대 방향으로 공을 밀어치는 능력이 뛰어났고, 삼진을 잘 당하지 않으면서도 볼넷을 자주 얻어내는 스타일은 오라클 파크의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 영입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보강을 이어갔다. 2024년 오프시즌에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뛰어난 수비력과 파워를 겸비한 3루수 맷 체프먼을 영입했다. 2025년 오프시즌에는 밀워키 브루어스의 핵심 유격수였던 윌리 아다메스와 무려 7년 1억 8,200만 달러라는 역대급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2025년 시즌 중에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실버슬러거 수상 경력이 있는 라파엘 데버스를 영입하며 타선의 화력을 극대화하려 했다. 이 모든 투자를 계산하면 샌프란시스코는 불과 2에서 3년 사이에 공격력 강화만을 위해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셈이다. 프론트 오피스와 구단주는 포스트 시즌 진출과 더 나아가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과감한 베팅을 한 것이었다. 팬들 역시 이러한 대형 영입들에 열광하며 높은 기대감을 품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2025 시즌의 실망. 하지만 2025 시즌의 결과는 이러한 막대한 투자와 높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공격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팀 득점에서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팀 중 17위에 그쳤고, 팀 타율은 더욱 참담하게도 25위를 기록했다. 리그 최하위권의 공격력으로는 아무리 투수진이 좋아도 포스트 시즌 진출을 장담할 수 없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또다시 10월 야구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쓰라린 결과를 맞이했다. 이는 단순히 시즌 성적의 문제를 넘어서 프론트 오피스의 전략과 선수 평가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수억 달러를 투자해 영입한 스타 선수들이 왜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했는가? 환경적 요인인가? 아니면 선수들 개개인의 문제인가? 코칭 스태프의 전술적 운용이 잘못된 것인가? 팬들과 미디어는 이러한 질문들을 쏟아냈고, 샌프란시스코는 명예회복을 위해 2026 시즌에 반드시 반등해야 하는 압박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정후의 2025 시즌 기복 속에서 찾은 가능성. 이정후에게 2025년은 메이저리그 첫 풀타임 시즌이었다. 2024년 데뷔 직후 어깨 부상으로 37경기만 소화했던 그는 완벽한 재활을 거쳐 건강하게 복귀했다. 시즌 초반에는 화려했다. 4에서 5월 초까지 타율 3할을 넘기며 출루율도 높았고, 중견수로서의 수비와 송구 모두 인상적이었다. 팬들은 이게 우리가 기다리던 이정후다 라며 열광했다.
하지만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극심한 슬럼프가 찾아왔다. 타율은 2할 초반으로 떨어졌고 자신감이 흔들리며 소극적인 타격이 늘었다. 특히 이 루수 앞당볼이 많아지며 타구질이 급격히 나빠졌다. 8월 이후 그는 반등을 시도했다. 스윙 메커니즘을 수정하고 반대 방향 타격에 집중하면서 타율이 조금씩 회복됐다. 9월엔 멀티히트 경기도 여러 차례 기록했다. 최종 성적은 타율 0.166, 출루율 0.327, 장타율 0.407, 홈런 8개, 타점 55개, OPS 0.734. 리그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치였다. 대형 계약에 비하면 아쉬웠지만 부상 복귀 첫 시즌이자 적응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였다. 1억 달러의 무게 기대와 현실의 간극. 이정우의 6년 1억 1,300만 달러 계약은 단순한 좋은 선수 수준이 아니다. 이는 올스타급, 최소 실버슬러거 후보급 선수에게 주어지는 금액이다. 샌프란시스코는 그가 타율 3할과 높은 출루율로 상위 타선을 이끌어주길 기대했다. 거포형이 아닌 이정우에게 연평균 1,900만 달러를 안긴 이유는 홈런보다 꾸준한 안타와 출루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매경기 1에서 2안타, 자주 출루하고 가끔 장타를 치는 이상적인 1에서 2번 타자로 그려졌다. 하지만 어라운드 더 포곤은 10월 24일 기사에서 이런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매체는 2026 시즌 이정우, 데버스, 아다메스 3명이 핵심 타자가 모두 실버슬러거급 활약을 보여야 팀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 선수 모두 고액 연봉자지만 지난 시즌 기복이 컸고 2026년은 그들이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야 할 해가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변함없는 믿음 이정우, 2026년을 준비하다.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여전히 이정우를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다. 2025 시즌의 기복조차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내년에는 진정한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짙다. 팬 커뮤니티에는 이정우는 이제 겨우 2년차다. 건강하게 시즌을 완주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는 격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우의 헌신적인 수비와 팀을 위한 플레이, 겸손한 태도는 현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팬은 이정우는 단순히 개인 성적을 쫓는 선수가 아니다. 팀을 위해 희생번트를 하고 어려운 타구도 몸을 날려잡는다. 이런 선수는 숫자 이상의 가치가 있다. 고 말했다. 구단 내부의 신뢰도 여전하다. 밥 멜빈 감독은 시즌 종료 인터뷰에서 이정우는 기대만큼의 꾸준함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의 순간들은 특별했다. 그는 아직 적응 중이며 우리는 그의 미래를 믿는다. 고 밝혔다. 이제 시선은 2026 시즌을 향한다. 이정우에게 이번 오프 시즌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라 재정비의 시간이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